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입시학원 한국사 강사 최준철입니다. 함흥으로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 들어보셨어요? 함흥차사라고. 오늘은 이 함흥차사, 다른 말로 조사이의 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2차 왕자의 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태종 이방원은 드디어 왕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태조 이성계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태조 이성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원은 자기의 다른 아들들을 쳐 죽인 폐악무도한 자식이 바로 이방원이라 생각했겠죠. 이방원이가 왕이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태조 이성계는 길을 떠나서 당시 고려시대 자기 동북면은 태조 이성계의 근거지였고 이 태조 이성계의 기반이 있던 곳이었죠. 조선을 건국하기 전까지 어떻든 태종 이방원이가 왕이 되고 나서 태조 이성계는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동북면 바로 함흥으로 길을 옮기게 됩니다. 그 곳에 당시 많은 수령들과 그리고 태종 이방원을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조사이가 많은 그곳의 수령들과 군사들과 함께 이성계를 충동질해서 다시 군사를 이끌어서 이방원을 내치고 이성계를 포기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갖고 있죠. 당시 어떻든 태종 이방원은 자기가 왕이 된 부분의 정통성을 대외에 알리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 아버지 이성계의 신임을 얻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동북면 함흥으로 있는 곳에 당시 여러 많은 신하들을 이성계한테 보내게 되죠. 이성계는 우리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이 활을 잘 쏘는 신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가 처음에 보내는 차사, 문안 인사를 하는 차사를 이성계한테 보냈을 때 이성계는 그 차사를 맞이하고 돌아갈 때, 그 차사가 돌아갈 때 활로 쏴 죽여버립니다. 자, 바로 이게 함흥차사의 시작인데, 당시 이방원은 자기 신하가 이성계한테 문안 인사를 하려고 갔는데 돌아오질 못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니까. 당시 그래서 이성계는 내시부사 이횡이라는 사람도 차사로 보냅니다. 내시부사 이횡은 이성계를 만나서 태상왕 전하, 지금 주상전하께서 태상왕 전하를 너무너무 깊이 생각하니까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불구하고 니는 차사니까 죽어야 된다 하면서 철퇴를 내리쳐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또 함흥의 차사로서 박순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 해군에 큰 공을 세웠던 이성계의 부하장수였습니다. 이 박순이 태종 이방원한테 가서 전하, 제가 차사로 태상왕 전하와 함께 문화인사를 드리러 함흥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든 설득시켜가지고 다시 한양으로 태상왕 전하를 모셔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박순 장군은 말 2마리를 데리고 함흥으로 가게 되죠. 어미말과 새끼말이에요. 그리고 박순 장군은 이 함흥에 도착해서 차사라는 말을 안 하고 예전부터 태상왕 전하를 매셨던 박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태상왕이었던 이성계를 만나게 됩니다. 같이 장기도 두고 옛날 얘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이 밤이 늦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보니까 말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말 울음소리가. 어미말이 새끼말을 찾는 울음소리, 그리고 새끼말이 엄마한테 가고 싶어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요. 태상왕이었던 이성계가 박순 장군한테 얘기하는 거죠. 장군, 이거 지금 무슨 소리요?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말 울음소리 같습니다. 같이 밖에 나와보니까 어미말이 새끼말을 애타게 찾으면서 우는 소리, 그리고 새끼말이 어미말한테 가고 싶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때 박순 장군이 얘기하는 거죠. 태상왕 전하, 미물, 동물도 지금 부모 자식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슬피 우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소이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태상왕이었던 이성계는 박순 장군한테 묻는 거죠. 니도 혹시 차사로 왔느냐? 태상왕 전하, 죄송합니다. 태상왕 전하를 속였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지만 태상왕이었던 이성계는 박순을 죽이지 않고 살려 돌려보내지만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해서 당시 조사이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박순까지도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한양으로 들어오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 이방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간이 이제 조금씩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당시 중전이었던 민씨 원경왕후가 태종 이방원한테 혹시 무학대사를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라면서 태종 이방원한테 제안을 하죠. 이방원이가 그래서 무학대사라면 능히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겠다 하면서 무학대사가 이제 함흥으로 차사로 가게 됩니다. 이때는 벌써 이방원의 이제 왕권 강화 입지가 굳어진 상황에서 조사이의 난이 진압된 상황입니다. 이 조사이가 이성계를 충동질하여서 당시 동북면에 있는 많은 군사들과 함께 이방원을 치려고 했는데 당시 이방원의 신하였던 이숙번의 군사에 의해서 이 조사이의 난이 진압되죠. 이제 태조 이성계한테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런 와중에 무학대사가 가서 이성계를 설득시켜가지고 이방원한테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성계는 여기서 마지막 남은 부분으로 직접 가서 이방원을 철퇴를 내리쳐서 죽이든지 활로 쏴 죽이려고 무학대사와 함께 한양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성계와 이방원이 만나는 자리에 당시 하륜이라는 이방원의 책사가 있었는데 이성계가 이방원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만나는 자리에 많은 기둥들을 세워요. 기둥들을. 그리고 이성계는 이방원을 본 순간 활을 꺼내가지고 쏘려고 하죠. 당시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은 그 기둥 뒤에 몸을 숙이면서 화살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퇴를 꺼내는 순간 옆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말리게 돼요. 그리고 이성계는 이게 하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이제 드디어 이방원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함흥으로 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함흥차사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함흥차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